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최근에 기분 좋은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2024년 기준으로 110만 명을 넘어섰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만큼 국내 의료 환경과 수준이 많이 선진화됐다는 건 뜻일 텐데 이제는 문화 강국, 문화 한류에 이어서 의료 한류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굴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건강 이야기 나눠줄 식구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TBC 클리닉 건강 365 지금 출발합니다.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알려줘요 닥터스. 20세기 의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인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생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유, 항생제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럼요. 네. 네. 아니, 한때 치명적인 질병들로부터 인류를 구한 게 바로 이 항생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으면 뭐든지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오남용 때문에 부작용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줘요 닥터스에서는 항생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지금부터 파헤쳐 볼까 합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인 김신우 경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오늘 도움 말씀을 줄 예정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세 사람은 네. 평소에 이 항생제를 어떤 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생제 하면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이 조금 센 약 정도? 오, 그런 그쵸?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 가서 항생제 같이 처방해 드릴게요 하면은 뭔가 금방 좀 나을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느낌적인 그죠, 그죠, 느낌. 그죠. 그리고 네. 조금이 심하게 아프다 싶을 어.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생제 좀 처방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입에 달고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것부터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는 과연 어떨 때 쓰는 약일까요? 함께 불러보죠. 네. 알려줘요. 네. 항생제라는 용어 자체를 우선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항생, 그러니까 생명에 대항한다는 뜻이죠. 생명에 대항한다는 말은 안티바이오시스라는 용어를 처음에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생명끼리 경쟁하고 서로를 죽인다, 그리고 싸운다, 이런 개념에서 그것을 이용한 약물이라는 뜻으로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 용어는 1942년 왁스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은 혹시 페니실린을 1928년도에 발견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서 페니실름 나토름이라는 그 곰팡이로부터 발견해낸 그 항생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했고, 그것이 발견되고 얼마의 시간 뒤에 항생제라는 용어가 생겼고, 그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생명에 대항해서 죽이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쓰는 항생제라는 용어는 세균을 죽이는 용도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균제라는 용어로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생제라는 용어는 균을 잡는 약입니다. 균을 잡는 약은 우리 인류에게 평균 수명이 20세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평균 수명은 70세, 80세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중에 큰 기여를 한 약입니다. 감염병의 원인체에 따라서 어떤 약제를 쓰는 것이 제일 최선의 약제 선택인지가 조금씩 달라서 전문가의 결정, 특히 항생제를 많이 써본, 또 이렇게 의사의 처방에 따른 항생제 복용,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중요합니다. 네, 항생제가 주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닥터스의 설명 잘 들으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항생제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제가 오늘 이 시간 돌발 퀴즈를 몇 개 준비를 했거든요. 무서워. 재밌겠는데요? 네, 마음의 준비들을 다 해주시고 네. 잘 들으시고 맞으면 진실, 틀리면 오해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네. 항생제를 먹어야 빨리 낫는다. 네. 아하.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정답. 네. 무섭다 하고 제일 먼저 정답 맞추죠. 정답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오. 우리가 왜 항생제를 네. 당연히 감기 걸리면 따라오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네. 물론 이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이라고는 하지만 감기 걸렸을 때 빨리 나으려면 당연히 항생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 보니까 제가 눈치는 좀 빠르거든요. 어떻게 어. 아니야?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저는 오해 한 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분위기를 읽으셨죠? 그래요. 눈치. 그럼 저도 오해? 그래요. 예. 자, 지금 바꿀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실, 진실과 오해. 오해.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답이 나뉘었는데 네. 그럼 정답은 닥터스에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어야 빨리 낫나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항생제가 센 감기약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열의 7명 그렇게 생각한다는 제가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약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잡지 못합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인가요? 세균 질환인가요?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데 약 200종류 정도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어떤 증후군 같은 것입니다. 세균 감염을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미리미리 먹어두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폐렴이 발생하지 않고 중이염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제를 먹어서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발생했을 때 쓰는 치료약이지 예방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 약 주세요. 항생제를 주세요. 항생제 주사 한번 맞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약제를 과용해서 내성을 만드는 등의 부작용,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퀴즈는 아주 눈치 빠른 태욱 씨가 눈치. 정답을 맞췄습니다. 띠로리.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 1대 0이군요. 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네. 증상이 좋아지게 되면은 항생제를 중간에 끊는 것이 좋다. 예. 진실일까요? 오해일까요? 요거 제가 일단 정답 외쳐보면 네. 뭔데요? 진실인 줄 알았거든요. 네. 뭐라고요 지금? 왜냐면 네. 이게 또 항생제가 조금 독한 약이다라는 또 인식이 있어서 그렇죠. 네네. 또 이렇게 증상이 좀 괜찮아졌다 하면은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애를 키우면서 조금 달라진 생각이 있습니다. 왜요? 어떤 거죠? 듣기로는 네. 네네. 뭐 일주일 처방을 받아도 좀 증상이 호전돼도 계속 먹여야 된대요. 네. 진짜? 그러니까 끝까지 다 먹여야 된대요. 그럼 또 게임 재밌게 가야죠. 세모인데 그렇죠. 세모. 네. 저는 세모예요. 네. 네. 영서 씨가 지금 오해로 바꾼 거죠. 그럼 저 진실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왜냐하면 항생제가 왜 내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좀 먹다가 음. 한 3일 지났는데 괜찮다? 그럼 일주일치 약을 굳이 복용할 필요가 있냐? 내 몸이 괜찮은데. 그래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현 씨 뭐 약 먹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약 먹는 거 싫어해요. 다 싫어요.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그래요. 정답을 한번 닥터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언뜻 이게 먹다 끊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오. 알아보죠. 자, 증상이 좋아지면 항생제를 먹다가 중간에 끊는 것이 맞다. 정답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해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다가 끊었을 때 그 세균의 경우에는 내성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 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생제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에서 항생제를 받으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콧물이 나고 목이 따갑고 어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항생제를 처방을 받았다. 이런 약은 아예 먹지 않도록 의사와 함께 상의를 해서 안 먹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shared decision making,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하면 상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약을 먹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먹기로 결정했다. 편도염이다. 폐렴 같습니다. 이렇게 먹기로 결정했으면 충분한 기간, 제대로 된 용량을 끝까지 먹어야지 세균이 내성을 만드는 것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처음 처방받은 약이 타당성이 있고 먹어야 되는 항생제면
그 약을 충분한 기간 제대로 제 용법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고 내성을 막는 길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오해가 정답이었습니다. 야. 영서 씨가 정답을 맞췄고 예은 씨는 좀 분발해 주세요. 2연패입니다. 네. 네. 방금 닥터 씨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짚어줬는데 처음부터 불필요한 항생제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꼭 필요해서 처방을 받았다면은 복용 기간을 지켜서 끝까지 복용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세트라는 점 꼭 네. 기억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성이란 말을 네, 계속 네. 이제 오.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 우리 몸에 내성이 생긴다. 오. 예,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정답을 외쳐보겠습니다. 예.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아무리 정량껏 약을 사용한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도 감소하면서 몸에 내성 생긴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쵸. 저도 사실 O 쪽으로 진실로 가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요? 네, 아니 이게 왜냐면은 뭐 항생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이 좀 이렇게 그쵸.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진실 가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기권할게요. 모르겠어요? 기권 받겠습니다. 예. 한번 쉬시고. 예. 자, 정말 그런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제를 장기간 오래 복용하면은 우리 몸에 내성이 생긴다. 이게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함께 알아보죠. 네. 네. 알려줘요. 닥터! 그 말도 적절하지 않은 말 같습니다. 내성이 생긴다, 몸에 내성이 생긴다 이런 말들은 마치 우리 몸이 안 듣는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오해를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균이 바뀌는 것입니다. 항생제가 들어오면 그 약효를 쉽게 영향을 받는 세균들은 죽고 그렇지 않은 저항하는 세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많아지게 되는데 이 약을 제대로 된 용량과 용법이 아닌 먹다 말다 한다든지 충분한 기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그 부분적인 노출이 될 때, 약에 노출이 될 때 내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내성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항생제에 듣지 않는 세균들이 일부가 남아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번식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내성균이 발생하는 것이지 항생제 내성 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와, 이것도 진짜 제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또 이 약이 그러니까 사람한테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엔 세균이 약한 세균은 죽고 강한 세균이 살아남는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내성은 우리 인체 사람이 아니라 세균에 생긴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던 슈퍼박테리아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내성균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닥터스를 저 혼자 또 안 불러볼 수가 없습니다. 닥터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 그럼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그 경험적 항생제에 듣지 않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제 폐렴 환자가 왔어요. 요로감염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중증이라서 입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항생제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된 약에 듣지 않고 치료 실패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치료의 옵션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으로는 치료 실패율이 올라가면 그 다음 내성균을 잡기 위한 약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성균을 잡기 위한 약 같은 것들이 고가가 많아요.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환경에도 이 내성이 많아져서 지금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원헬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연과 사람과 가축과 혹시 무항생제 계란, 무항생제 뭐 고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개념도 다 같이 우리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고가와 내성의 확산 등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2024년이죠.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이 항생제 내성이 이제 글로벌 보건 위기로 재확인되면서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요. 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니까 2050년까지 3,900만 명 이상이 이 내성균 감염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이게 무려 3분마다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3분마다 한 명꼴이요? 너무 네네. 무섭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항생제를 복용하는 게 점점 좀 무서워지는데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앞에서 이제 얘기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며칠 먹고 항생제 놔두고 며칠 먹고 놔두고 그쵸.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있거든요. 네. 나중에 똑같은 증상으로 아프면 먹으려고 제가 쟁겨뒀는데 네네네.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되는 버리기 아깝잖아요. 버리기 그래요. 아까운데 네. 버려야 되겠죠? 네, 근데 그래야 될 저도 것 좀 같은데. 그 가슴이 찔리는 게 그 약이 저희 집 약통에서도 저도 봤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집마다 모르겠네요.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남은 항생제 다시 재사용을 해도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연계되는데 약은 그 항생제는 적절한 용법이 있고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폐렴에 써야 되는 약제, 그리고 폐렴 구균에 잘 듣는 약제, 살모넬라균에 잘 듣는 약제 등 각각의 용도가 다른데 그 약이 있다고 해서 항생제라는 것만으로 해서 약을 쓰면 부분적으로 듣고 또 내성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나 열나기 때문에 항생제 먹겠어? 남은 약 없어? 또는 뭐 동생이 먹던 약, 아버지가 드시던 약 이런 약들을 먹으면 적절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듣게 되고 그 부분적으로 들으면 내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치료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항생제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래된 약들에 의한 잘못된 복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약국에 가시면 항생제를 폐기하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항생제를 버리시게 되면은 근처 약국에 가시면 항생제를 버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약사님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서 여기 버리시면 됩니다라고 해드립니다. 네, 예은 씨 잘 네? 들으셨죠? 항생제 뭐 돈 아깝다고 버리셔야 버렸다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거 네. 금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오늘 집에 가서 버릴게요. 네. 이래서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통계 읽어주는 남자 통익남 제가 닥터스 말씀하시는 동안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오. 보니까 우리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무려 2번째로 합니다. 그렇다고요? 진짜? 네네. 어머나 네. 세상에. 아니 근데 좀 걱정인 게 저는 사실 저희 집 애기도 돌 전부터 항생제를 계속 먹였었거든요. 앞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린애들도 안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네. 참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닥터스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에게 항생제를 줄 때,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불러보죠. 알려줘요. 닥터! 어린이는 면역이 좀 더 취약하다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다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겼을 때 더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항생제를 함부로 쓰는 것, 특히 어린이는 상기도 감염, 감기 같은 것에 많고요. 그때 항생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기 바이러스들은 항생제 듣지 않죠. 그리고 어린이 감염의 한 80~90%는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물론 어린이도 폐혈증이라든지 뇌수막염이라든지 편도염이라든지 이런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고열이 난다거나 뭐 의식이 처진다거나 뭐 어떤 뭐 그 가래가 누렇게 나온다거나 등 어떤 판단을 할 때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려우니까 전문가의 판단과 함께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주로 쓰시는 것이 어른보다 더 강조해서 유념해서 항생제를 골라서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닥터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항생제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힙니다. 네. 항생제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먹어야 하는 약이었어요. 맞아요. 네. 특히나 네. 또 애들은 더 조심해서 먹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제가 또 아시다시피 네. 다음 주에 또 출산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음 네. 주에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이 뭐 수유 여성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애들만큼 또 걱정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네. 수유 여성들은 과연 닥터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항생제 복용해도 될까요? 대부분의 항생제는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특히 모유 수유뿐만 아니라 임신부도 항생제를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신부나 모유 수유 중에 있는 경우에 항생제를 복용해야 될 때 안전한 항생제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페니실린 계통, 세팔로스포린 계통 등은 매우 안전하게 그 역할을 하고 몸에 태아에게 또는 신생아 아이에게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부 항생제, 뭐 퀴놀론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 이런 것들은 소량이 넘어가서 연골이나 치아 같은 곳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그러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되지만 너무 필요한데 약제의 부작용을 무서워해서 항생제를 안 하겠다. 이런 선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항생제는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가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영서 씨 일단은 네.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다행입니다, 진짜로. 네. 뭐 항생제 먹을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그렇죠. 말입니다. 항생제 많이 먹으면 면역력 떨어진다. 혹시 저만 들어봤나요? 아니요, 대욱 씨 저도 그쵸, 들어봤어요. 그쵸. 맞아, 네. 맞아. 아니 사실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음. 내성 문제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으니까 네. 약에 분명히 항생제가 있는데 네네. 본인이 이렇게 빼서 먹고 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나요? 예. 안 되죠? 그래요. 그 마음대로 그랬어요. 처방을 그거는. 받은 건데 네. 네, 빼도 되는지. 그래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진다. 음. 요즘에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너무 살다 보니까 네. 혹시 유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아, 이 되는데 선생님. 근데 너무 궁금합니다. 닥터스에게 물어보는 게 정확하겠죠? 네. 자, 항생제가 정말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항생제 자체는 면역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균이나 어떤 미생물이 나에게 왔을 때 싸우는 것은 내 면역과 항생제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자연적으로 이겨내는 상황이면 항생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자연적으로 이기지 못할 때는 항생제, 어떤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들을 같이 싸움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면역을 도와서 싸우는 존재지 우리 면역을 떨어뜨리거나 제한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생제에 대해서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만 나눈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면요, 사실 항생제를 포함한 이 감염병 치료의 발전이 우리 인류의 수명을 20년 이상 늘려준 걸로 유명하거든요. 우와. 그래요. 20년이요? 네, 그만큼 이 항생제가 현대의학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못 쓰면 독인 것도 맞지만은 잘 쓰면 약인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저는 궁금한 게 항생제가 먹는 약도 있지만 주사도 있잖아요. 네. 그래요. 네네. 어떤 게 과연 더 효과가 좋을까? 제 생각에는 뭔가 주사가 조금 네. 더 네네. 효과가 좋을 것 같거든요. 영서 씨 그래요? 저랑 통했네요. 저도 주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 병원에서 왜 주사 한 방 그냥 따끔하면서 한 대 맞으면 네. 맞아요. 이미 그 주사 맞은 순간부터 다 나은 것 같고 그죠, 그죠. 맞아, 맞아요. 그래요. 약은 며칠 먹어야 되지만 주사 한 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더 효과 좋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것도 궁금한데 주사용 항생제와 경구용 항생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알려줘요. 닥터! 그 주사 항생제는 입원을 해야 될 정도의 중증도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먹는 항생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주사 항생제로만 치료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지역사회 감염병을 앓는 경우에 가벼운 경우에는 항생제에 먹는 것이나 주사나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자꾸 선호해서 주사 한 번 주세요라는 것을 하기보다는 먹는 용법으로 나온 약이 있고 주사 용법으로 나온 약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먹는 용법으로 나온 약을 쓰시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항생제와 관련된 오해가 많이 풀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꼭 거쳐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또 이 먹는 경구용 항생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감기 목소리가 좀 괜찮아. 항생제 항생제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어쨌거나 이 항생제를 먹으면서 좀 음. 피해야 하는 그런 음식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오. 기름진 거 이런 그렇죠. 것들 좀 우리가, 피해야 될까요? 예, 흔히 얘기할 때 커피나 술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맞아요. 약 먹을 때 커피, 술은 금물이다. 어. 이런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네. 네. 항생제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닥터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네. 닥터스, 항생제를 먹을 때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대부분의 음식은 괜찮은데 유제품, 우유 같은 것들과 함께 테트라사이클린 계통, 퀴놀론 계통 같은 약제를 복용할 때는 그 흡수가 약제의 항생제의 흡수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되면 2시간 이상 간격을 띄워서 분리해서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퀴놀론 약제와 카페인이 같이 먹게 되면은 카페인의 효과가 올라가서 두근거림이나 카페인의 부작용이 더 과장될 수 있으니까 약은 물과 함께 먹어라라는 게 강조되고요. 술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술도 일부 약제와는 그 부작용이 디설피람 라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술 또한 항생제와 같이 먹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네, 원래 모든 약이란 게 무조건 이롭지도 않고 무조건 해롭지도 않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항생제는 우리가 바르게 복용을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약효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약이라는 건 언제나 적절한 처방과 적절한 복용이 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무슨 건강 캠페인을 찍고 있는 것 라라. 같은데 마지막으로 항생제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바이러스 질환에 항생제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와 처방권을 가진 의사와 상의를 할 때 이게 꼭 내가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 shared decision makin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이 함께 결정을 해야 되고 그 함께 결정을 한 대로 이거는 항생제가 필요한 질환이 의심됩니다. 또는 그 질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질환이 폐렴이나 편도염이나 신우신염이나 이런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 용법대로 제 기간 동안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필제사라고 대한항균요법학회에서 강조하는 표어가 있습니다.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써야지 우리 인류를 계속 구원해낼 수 있고 내성이 생기면 우리 후손 그리고 내 주변에 치료의 옵션이 줄어들어서 치료 실패율이 올라가고 내성이 전파되어서 고가의 약제를 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환경도 내성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계속 미칩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항생제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구호가 있습니다. 오. 바로 항필제사. 항필제사. 네, 자, 다들 따라해 보세요. 네. 항생제는 필,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 사용합시다. 와. 항필제사. 진짜 캠페인 같아요. 네, 항필제사. 제사. 다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더불어서 우리 배영서 씨가 아기를 낳으러 네. 잠시 우리와 이별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건강한 아기 건강하게 잘 출산하시고 모유 수유할 때 항생제가 영향이 없다니까 꼭 네. 그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서 씨 네. 순산하세요. 순산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네, 다녀올게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 김신우 단장과 함께 했습니다.